여기서부터가 이제 대단원의 새로운 대단원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확률이라고 해서 확률 구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요런 이제 용어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용어. 시행이라는 말과 사건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올 것이. 시행이라는 말하고 사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건데, 시행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한 거, 무언가 결과가 도출되는 무언가 짓을 한 거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무언가의 짓을 한 거지. 여기서는 끼케야 뭐 주사위 좀 던지고 동전 좀 던지고 맨날 주머니에서 공 좀 꺼내고 카드를 뽑고 뭐 이딴 짓을 한다고 알았지. 맨날 이래. 뭐 제비뽑기를 뽑고 뭐 관역에 뭐 다트를 던지고 맨날 이질밖에 안 했겠지. 그치? 그런 걸 시행이라고 합니다. 별로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니죠. 그쵸? 자, 사건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건은 집합이에요. 집합. 사건은 뭐? 집합입니다. 오케이? 항상 집합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즉, 주사위를 던졌다. 이건 시행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집합 이라는 말과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 알았지? 이해됐니? 이해돼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뭐라고 뭐뭐 있어? 주사 2, 4, 6이라는 게 있고, 사건은 뭐다? 집합이니까 우리 집합 기호 뭐라고 써서 주로 얘네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잖아. 그치? 집합의 원소들 써놓고 중괄호로 집합 이렇게 딱 표시했듯이, 사건도 그 사건을 만족한 녀석들 써놓고 그 녀석을 집합 기호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용어들. 전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 사건은 항상 발생하는 사건. 확률로 따졌을 때 확률이 100%인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하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사건은, 전 사건은 전체 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건은 공집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지? 공집합. 그 다음에 근원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사건은 일단 이런 말도 나옵니다. 뭐 또 나오냐? 근데 문제를 읽다 보면 표본 공간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은 있잖아. 그냥 고등학생들은 전 사건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체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도 그냥 전체 집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정도로 기억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채기 몇 번을 하는 거? 사람마다 있어. 항상 재채기 하는 횟수가 보통 다 똑같다. 그래. 나도 비염 있어? 나도 비염 있는데 나 2번씩밖에 안 하는데? 난 항상 딱 2번 연속으로 나와. 거의 항상. 2번. 뭐라고? 그래? 자, 다음번엔 그럼 에네르기 일어날 때도 여러 번 해.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근원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건데, 근원 사건은 뭐냐면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그때 근원 사건을 모두 쓰세요라고 하면 1만 있는 집합, 이런 것들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2만 있는 집합, 3만 있는 집합, 4만 있는 집합, 5 있는 집합, 이렇게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을, 원소가 한 개 있는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의미야. 봐봐. 이걸 알아야 돼. 경우의 수라는 말과 근원 사건의 개수, 이 말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주사위 하나 던진다고. 6가지. 자, 주사위를 던지면 그럼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 몇 가지? 6가지. 오이씨,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봐봐. 자, 봐봐. 너희가 주위가 마트에 경품 행사 응모권이 하나 생겼다. 오케이. 자, 1등 하면 자동차 준대요. 2등 하면 아이패드 준대요. 3등 하면 꽝이래요. 없어. 여기서부터 없어요. 1, 2, 3등 중에 하나가 될 건데 3등은 꽝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응모를 해서 당첨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고 1등이 되거나 2등이 되거나 3등이 되거나. 이해돼? 이해됐니? 근데 보통 우리가 응모 행사에서 1등은 몇 명? 1명. 3등은 몇 개? 뭐 한 9억, 99억 개 정도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럼 봐봐. 그럼 이 경품 행사에서 자동차를 당첨받을 확률이 3등 꽝이 될 확률하고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치?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개야, 그치? 경우의 수는 차이가 있는 것들, 내가 이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야, 그치? 즉, 요 녀석은 그 결과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복주머니가 하나 있어. 띠도 위에 달려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어. 자, 요 주머니에 자, 노란색 공 2개가 들어있고요. 흰색 공이 3개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중에 내가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낼 때, 자, 봐봐. 이런 거지. 어쨌든 이 주머니 안에는 공은 노란색, 흰색 있지.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그렇지 않아? 흰색 공 아니면 노란색 공. 5가지라고 할 사람 있어 혹시? 공이 5개니까요. 그러지 않잖아. 그치? 공을 꺼냈을 때 내가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가 2가지 있잖아. 흰색 공이 나오거나 노란색 공이 나오거나. 그치? 자, 그럼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흰색 공 아니면 노란색 공밖에 없으니까요. 2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할 사람 혹시 있어요? 이것도 없죠. 없지. 그치? 없잖아. 즉 전체 공 5개 중에 흰색 3개가 있어요. 확률이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우리가 중딩 때 뭐라고 배웠니? 분모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배웠잖아. 오이씨. 경우의 수, 공 하나 꺼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2가지밖에 없는데 분명. 그치? 흰색 공, 노란색 공 2가지 중에 흰색 공 1가지.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즉 결국 이걸 뭘로 보자는 거야? 전부 다 일단 다른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야. 흰색 공 1, 2, 3과 노란색 공 1, 2, 3으로 보자 이거야. 이해됐니? 즉 이게 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2분의 1이라고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흰색 공과 노란색 공의 개수가 달라서 그래. 그치? 만약에 흰색 공도 3개, 노란색 공도 3개 있었으면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개수가 같았으면. 즉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기대되는 정도가 똑같아야 돼. 각 경우가 2가지 있으면 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려면 있잖아. 각각이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되게 민감하고 되게 중요한 얘기야. 좀 뭔 차이인지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코 왜 이렇게 빨개? 쥐어 뜯지 마. 시뻘겋네 코만. 오케이.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지금 여기서는 흰 공과 노란 공이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안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무슨 짓을 하냐? 5개를 전부 다 일단 다른 걸로 보자. 흰 거 1번, 흰 거 2번, 흰 거 3번, 노란 거 1번, 노란 거 2번으로 보면 다 다른 걸로 봤지. 왜 다 다른 걸로 봐야 돼? 그러면 5개로 보는 거니까 하나당 나오기로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5분의 1로 동일해지잖아. 그치? 이해됐니? 이렇게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5분의 3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근원 사건은 여기서도 5개로 보는 거죠. 그렇죠? 즉
근원 사건은 왜 존재하는 개념이냐면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모두 같아지도록 만들 여기까지 같아지도록 무언가 작업을 해주는 거야. 이거를 단순히 흰 공과 노란 공 두 가지로 이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근원 사건의 개수, 요 사건에서 근원 사건의 개수는 5개인 거예요. 흰 공 1번, 흰 공 2번, 흰 공 3번, 노란 공 1번, 노란 공 2번 이렇게 5개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야 각각의 사건이 발생될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해지잖아.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해돼?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말과 근원 사건의 개수라는 말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확률,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대문자 P하고 사건 A 이렇게 씁니다. P는 그 probability의 첫 글자인 왜 이렇게 다들 쳐다보는 애마다 코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쓸 건데 자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참고로 이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은 주로 대문자 S를 많이 쓰거든요. 즉 표본 공간 S의 근원 사건의 개수. 그 말은 사실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정도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치? 이해됐니?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죠. 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근원 사건의 개수는 1, 2, 3, 4, 5, 6, 6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거 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 요렇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러니까 집합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집합의 근원 사건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있잖아. 이게 100% 다 와닿진 않죠. 그렇죠? 100% 와닿진 않지만 항상 요걸 염두하고 항상 명심해두고 이렇게 그 마음속 어디 깊은 곳에 잘 간직해두고 문제를 풀다가 어딘가 깨림직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이걸 몇 번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좀 내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알았죠? 이게 나도 이게 반드시 이거를 한두 번 듣고서 이런 거구나 샹 이렇게 딱 깨우쳐지지 않아.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자, 다 배웠는데 확률 이거 알려주면 돼요. 그렇잖아.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앞에서 다 배웠고 그렇잖아. 이제 경우의 수 구해서 문제 중학교 때는 주어지는 모든 예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확률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떤 중학생이 아이고 흰색 노란색 2개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계산을 다 한다고. 그리고 그 주어진 예들이 이런 거에 대한 혼동이 별로 가지 않는 것들만 사실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막 헷갈리는 것들을 막 던질 거다 이거지. 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을 던질 거야 하나씩. 알았지? 그랬을 때 오씨 뭐지? 이런 순간이 와요. 알았죠? 잘 이게 되게 중요해.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모두 같아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 봐봐.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 최단 경로가 적용된 확률 같은 걸 생각해봐도 길을 좀 간단하게 그려볼까? 당연히 같은 걸로 봐야지. 그래도 내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이다. 당연히 같은 공이야. 문제에서 같은 공으로 보겠지. 당연히 같은 공이야. 근데 다만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그럼 넌 2개 같은 공이니까 2분의 1이 이럴 거야? 흰 공 하나 들어있고 노란 공 100개 들어있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이럴 거야? 같은 개수. 노란 공은 다 같은 걸로 본다니까요. 이럴 거야? 아니잖아. 문제에 그렇게 당연히 써 있겠지. 그래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때 각각의 것들을 일단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각각의 공 하나하나가 나올 확률을 전부 다 같은 확률로 만들어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도 같은 공이에요. 얘네 둘은. 알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이걸 가지고 막 일단 알았지? 마음속 저 깊은 한 곳에 넣어두세요. 알았죠? 자, 봐봐. 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움직일 때 있잖아. 이런 경로를 선택할 확률을 구해보세요. 최단 경로 중에서. 오케이? 자, 이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게 맞냐면 원래는 자, 봐봐. 내가 이 경로 또는 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경로를 여기 서 있다. 내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있어? 둘 중에 나는 이 경로를 선택했지. 2분의 1이겠지. 여기서 이쪽으로 몇 가지? 두 가지, 그치? 여기서 이쪽으로 몇 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몇 가지? 두 가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죠. 16분의 1. 이거는 뭐냐면 각 경로마다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다라는 표현이 없을 때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저 경로를 선택할 확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문제들은 다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 개수가 5팩 나누기 3팩 2팩만큼 있겠지, 그치? 10가지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이 경로가. 그치? 그 중에 1입니다.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풀어. 봐봐. 어떨 때 이렇게 푸냐면 모든 경로를 선택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동일할 때 이렇게 푼다고. 잘 보세요. 봐봐. 내가 이번엔 이런 경로를 선택해서 가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을 선택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이쪽을 선택할 확률 역시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올 확률은 1이야. 무조건이지. 그치? 여기서 일로 올 확률도 1이야. 최단 경로를 선택하면. 그치? 여기서 일로 올 확률도 1 아니야? 즉 각각의 경로마다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다라는 표현이 없잖아. 이런 표현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경로 선택할 확률은 16분의 1이고 이 경로를 선택할 확률은 4분의 1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확률이 안 똑같다고. 즉 이 경로와 이 경로를 선택할 확률 자체가 달라. 근데 그래서 이런 혼동이 생기니까 문제에 이런 표현이 써 있다니까. 모든 경로를 선택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는 같다. 뭔 말이냐면 그냥 이것도 한 개의 경로로 봐서 이 경로를 선택하나 이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똑같다. 그냥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그때는 그냥 경로의 개수분의 내가 선택하는 경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됐나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문제와 안 들어가는 문제가 최단 경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자. 사건은 뭐야? 집합이지, 그치? 집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집합의 아이디어를 이용을 한다고요. 알았죠? 집합의 아이디어를 전부 다 이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합사건의 확률. P.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구하겠지,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겠니? 일단 전체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쵸? 이거 분해. A 또는 B가 발생하는 저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겠지, 그치? 맛있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먹으면서 보는 것 같은데? 보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치? 수업을 듣다가 먹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쑥 먹고, 그치? 자,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집합에서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집합에서 이런 거 다 배웠다고. 집합에서 이런 거 다 배웠어, 그치? 저 분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알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예분의 예 따로따로 쓸 수 있니 없니? 있겠죠, 그쵸? 뭐 따로따로 쓰시면 예분의 A가 뭐 A가 발생할 확률. 예분의 N은 B가 발생할 확률. 예분의 N은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런 거일 거예요, 그치? 즉 우리가 집합에서 쓰던 그 공식들을 N을 P로만 바꿔서 그대로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저거 하나만 썼지만 나머지도 전부 다 되겠죠. 그렇죠? 다만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죠. 자, 표본 공간이 발생할 확률은 항상 발생하는 거니까 1이겠죠. 그렇죠? 전체 집합에 대한 확률이니까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당근 빠따 똥 빠따 빵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죽었다 깨어나도 0 이상 1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1보다 커질 수 없고 0보다 작아질 수 없다. 이 성질은 당근 빠따 만족하셔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나머지 뭐 차집합, 뭐 여집합 이런 원소의 개수 성질도 똑같이 전부 다 만족을 할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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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똑같은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아, 네 거야 화이트가? 다 배웠어요? 그치? 뭘 그렇게 열심히 쓰냐? 쓸 게 어디 있다고? 아니야. 안 쓰는 것만 못해. 안 써도 돼. 이런 거 안 써. 쓸 게 없잖아. 그거는 있잖아. 야, 그게 진짜 전형적인 진짜 개 쓸데없는 진짜 자기 만족. 그치? 그렇게라도 내 스스로 위안을. 머리에 차야 되는데 머리에 찬 건 없으니까 노트에라도 뭔가 차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필기 필요 없어. 야, 동영상도 올려주는데 필기가 뭐가 필요하냐? 기억 안 나면 동영상 또 보면 되지. 그치? 내 동영상 조회수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내가 재생 목록별 조회수를 내가 보고 있거든. 꼴찌다 여기가. 알았지? 재생 목록이 꼴찌. 조회수 물론 인원이 아니야. 고1 반도 인원이 딱 7명이거든. 여기랑 인원이 똑같은데 지금 고1 반 조회수 졸라 많은데 지금 여기는 조회수 내가 그거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그저껜가 봤을 때 꼴찌였어. 이반 압도적으로 안 봐 애들이. 야 고1 야 우리 고1 반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 지금 고1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 엄청 열심히 해. 그 중에 그 반에도 이 반에도 각 반마다 그런 애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반마다 이렇게 에이스들이. 이 반에는 아직은 내가 누군지 자네인가요? 1학년에도 에이스가 하나 있는데 걔가 친구들도 많이 데려오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화여고 수학 1등급 맞았어요. 잘해. 되게 잘해.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래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어. 그 반 처음 시작할 때 2명 있었는데 한 학기 지나고 지금 7명 됐어. 지금 반성해야 돼. 알았지? 브람고 좀 데리고 와봐. 알았지? 브람고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니 수학을 안 하는데 왜 너는 1등급이 아닌 거지? 그땐 실수? 이번엔? 그땐 실수했으니까 이번엔? 다시? 자, 너는 이번 생이 실수야? 혹시? 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자, 근데 진짜 다 했어요 얘들아? 이러면 D단원까지 끝났습니다. 진짜 끝이에요? 오. 이제 맞아. 아니 개소리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뭘 하냐면 자 내가 대신에 아주 획기적인 걸 시켜줄게. C단원부터 있잖아. 4점짜리가 안 써있는 문제를 다 골라서 푸세요. 지금부터 2점 3점짜리 다 푸시라고. C부터. 아니면 다음 단원 진도를 또 나가든가. 다음 단원에 할 말이 좀 많기는 한데 조건부 확률 들어가면 이제 설명할 게 많죠. 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봐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이거 하나. 자. 사실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났어요. 자, 까먹고 있다. 아씨, 내가 맨날 빠짐없이 얘기해 주는 건데. 자 봐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뭔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게 아니야. 뭔가 그 나의 인범이의 철학 같은 거야. 인범이의 그 확률 문제를 풀 때 뭔가 철학 같은 거야. 자, 좀 쉬운 예부터 해볼게. 이게 좀 어려운 예를 들면 다 울면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되게 획기적인 건데 봐봐. 되게 획기적인 거야 얘들아. 엄청 어려운 거야. 잘 보셔야 돼. 5개 알파벳이 있다. 이걸 일렬로 나열할 거야. 오케이? 자,
문제. A가 맨 앞에 올 확률. 자, A, B, C, D 전체 나열하는 거 몇 가지? 중에 A가 맨 앞에 오고 나머지 나열하는 거 몇 개? 4, 100 이렇게 구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 자리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A 몇 개 있어? 5개 중에 몇 개? 5분의 1 이렇게 들어올 거야. 아니 나머지 B, C, D는 뒤에 무언가 어떻게 되겠지? 오긴 올 거 아니냐. 그치? 생각을 안 한다고요. 알았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문제. 좀 어렵다.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데 A와 B가 이웃할 확률 5개를 똑같이 나열할 거야. 자, 이걸 이렇게 구할 건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52분의 4라고 쓴 거거든요. 이해를 해보세요. 자, 야 봐봐. 그치, 분모는 AB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른 겁니다. 그거는 AB 순서나 BA 순서로 가나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치, 뭐 AB 아니면 BA로 돼 있겠지. 두 자리를 골랐으면. 이해돼? 이해돼? 즉 5자리 중에 두 자리를 골랐습니다. 뭐 이렇게 고른 것도 있고 이렇게 고른 것도 있고 이렇게 고른 것도 있고 이렇게 고른 것도 있고 하니까 5C인 거야. 전체 두 자리를 고를 확률 경우의 수 분의 AB가 이웃하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 자리를 골라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AB 이웃하게 고르려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잖아. 자리를 고르는 게. 아니 뭐 이 안에 AB도 들어 BA도 있겠지 뭐. 위치 바꾸는 거는 어차피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가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계산하잖아.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전체 경우에서 500분의 그치? A, B 두 개 하나로 묶고요. 그럼 알파벳 4개 일렬로 나열시키고 곱하기 얼마? A, B 위치 바꾸는 거 2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봐봐. 5, 4, 3, 2, 1 중에 4, 3, 2, 1 약분되지 않아?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OP는 잘 봐. 근데 분모의 2팩, 분자 2팩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5팩을 왜 곱하냐고? 아니 얘랑 어떻게 똑같은 식인지 보여주려고 그래 지금부터. 그래 그럼 이렇게 써보자. 자, 이 OC가 3팩, 2팩분의 5팩, 4팩 이렇게 쓸 수 있지. 미친놈 왜 4팩이야 미친놈아. 4 왜? 5팩 맞잖아 여기. 3팩, 2팩분의 5팩. OC NCR 팩분의 팩. 팩분의 팩. 번분수 계산하면 5팩분의 4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이거 4팩이지 2지 똑같은 식이야. 당연히 값이 똑같겠죠. 50 확률이 다르면 잘 묶고 한 거. 그치? 이해돼? 봐봐 CD 어디 들어갈지 관심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AB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가 관심 있지 AB 순서로 있냐 BA 순서로 있냐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건 당연히 무언가 AB 아니면 BA 돼 있겠지. 그치? 주희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잖아. 내가 관심 있는 건 A, B 순서로 있냐 BA 순서로 있냐 이게 관심 있어 이 문제에서. A가 B가 붙어있니 떨어져 있니만 관심 있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이거? 아니 OC가 그니까 붙어있을 때도 있고 그니까 분모는 전체 두 알파벳이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OC라고 하는 거야. A, B, BA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어느 두 자리에 AB가 들어갈 건지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고 그 중에 AB가 붙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분자가 4인 거야. 이 4도 역시 AB랑 BA는 아예 상관없다니까. 여기서도 생각 안 했잖아. 그치? 어떻게든 되겠지. 자리만 고르면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만 정하면 된다 이거. 됐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계산도 좀 짧아지고, 그럼 계산이 짧아야 덜 틀리고, 그래야 시간도 남고 뭐 이럽니다. 알았죠?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아니 당연하니까 오씨 몰라 안 해. 생각 안 할래.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뭐 이런 거야. 봐봐. 좀 어려워. 봐봐.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줬는데 몇 칸? 9칸이 있다. 공 4개, 공이 6개가 있어. 오케이? 공 6개를 내가 여기다 랜덤하게 넣을 거야. 이해됐니? 랜덤하게 넣을 건데 세로줄로 셌을 때도 한 줄에 1개, 2개, 3개 있어야 되고, 가로줄로 봐도 어떤 줄에 1개, 어떤 줄에 2개, 어떤 줄에 3개 이렇게 배열돼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봐봐. 가로줄 3개, 1개, 2개, 즉 1개 한 번, 2개 한 번, 3개 한 번 나오죠. 가로줄도 1개, 2개, 3개가 한 번씩 나온 이런 상황. 이렇게 배열돼야 되는데, 그치? 오케이? 이때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렇게 될 때 가운데 블럭에 공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세요. 즉 한 가로 세로 줄이 1개, 2개, 3개씩은 다 만족을 해야 돼. 오케이? 그 와중에 가운데 블록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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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봐봐라. 봐봐.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가로 세로 줄에 1개, 2개, 3개씩 배열되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치? 이해돼? 가로 세로로 다 1개, 2개, 3개씩 배열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게 분모. 분자는 가로 세로가 1개, 2개, 3개씩 배열되는 경우의 수 중에서 가운데 블록이 들어오는 개수를 또 따로 구해서 예분의 예 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아니 그럼 당연히 우리는 3개, 3개, 빵개 이렇게 배열되는 거 어차피 생각 안 할 거지. 그럼 우리는 무조건 배열을 1개, 2개, 3개만 할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만 골라주면 나머지 배열은 그거에 맞게 더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1개, 2개, 3개가 배열이. 즉 공 몇 개? 6개. 그 중에 칸 몇 개? 9개. 즉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냥 다. 왔다. 이게 수능 기출 문제로 나온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는 5칸이에요. 알았죠? 공은 15개고요. 확률이 15분의 10입니다. 자, 봐봐. 가로, 세로, 가로도 1개, 2개, 3개, 세로도 1개, 2개, 3개를 만족시켜야 된다가 전제 조건이지, 그치? 이런 걸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고 해봅시다, 알았지? 이게 사실 조건 확률의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야. A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그치? 그 중에서 가운데 블록이 들어오는 걸 내가 B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 중에서 가운데 블록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오케이? A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가운데 블록이 들어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 어쨌든 블록은 어떻게든 내가 가운데가 들어갈지 말지만 정하면, 가운데 들어갈지 말지, 그것만 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1개, 2개, 3개 A를 만족하게 배열은 어떻게 알아서 될 거예요. 그렇잖아. 왜? 봐봐. 가운데 비우고 1개, 2개, 3개 되게 만들 수 있거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아니, 가운데를 채워도 1개, 2개, 3개 되게 만들 수 있어. 그치? 이해됐니? 즉 가운데에 뭐 차냐 마냐는, 아니 1개, 2개, 3개가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 가운데가 차도 1개, 2개, 3개를 만들 수 있고 안 차도 1개, 2개, 3개를 만들 수 있잖아. 즉 어떻게 1개, 2개, 3개는 지가 알아서 어떻게 배열될 거야. 왜? 그거는 나머지 칸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가운데 여부를 빼도 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얘가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마냐가 될 거 아니니. 그럼 우리는 그냥 결국 여기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칸 9개 있고 공 6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 안에 공 하나가 들어갈 확률은 9분의 6인 거 아니야. 그치? 칸은 9개 있고 공은 6개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 전제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거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이 분모에 없잖아. 무언가 배열이 되겠죠. 관심이 없다니까 어떻게 되든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족 되게 배열이 될 거야. 지가 알아서. 뭐 어렵잖아, 그렇지? 일단 봐봐. 이거 되게 그래 너무 어려운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이 정도 이해됐어요? 공이 들어간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거는 경우의 수고 이건 확률인데 왜 그러지? 그치? 아니 경우의 수는 어쨌든 야 경우의 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랑 얘가 일로 옮겨지는 거랑 경우의 수가 이제 달라지잖아. 경우의 수 구할 땐 다 따로따로 계산해야죠. 경우의 수 구할 땐 다 따로따로 해야 돼. 다른 거잖아. 야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아까 여기도 A, B, B, A 다른 거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 아니 네 가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 경우의 수가 A, B가 붙어있는 일렬로 나열할 건데 A, B가 붙어있는 경우가 몇 개니? 네 개요.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경우의 수 구할 때는 A, B여도 C, D이냐 E, C, D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경우를 구할 때는 나머지가 어떻게 배열되느냐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너무 어렵다. 버려. 이거 생각하지 마. 당연하지. 당연히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고 원하는 값만 이렇게 탁 이쁘게 나오고. 왜?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건데 뭐하러 생각을 하냐. 왜 이런 거야. 사실 이것도 한 번에 팍 깨우치긴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느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것도 해봅시다. 자, 우리 세상 공평한 게임, 이 세상에 진짜 제일 공평한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뭐? 가위바위보. 우리 가위바위보 짱겜뽀에 대한 확률을 한번 그려봅시다. 가위바위보.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이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내 말을 잘못했다. A와 B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3분의 1? 그렇잖아. A가 이길 확률 3분의 1 아니야? 그렇잖아. 경우의 수가 봐봐. 하나 내고 있어봐. 자, 이때 하나, 둘, 세 개. 그치? 또 다른 거 바꿔. 하나, 둘, 세 개. 또 바꿔. 하나, 둘, 세 개. 총 9개 있지? 그 중에 내봐. 하나, 내가 이기는 거. 또 바꿔. 둘, 바꿔. 셋, 9분의 3. 3분의 1. 확률 3분의 1. 그치? 내가 이기는 거 3분의 1. 그럼 얘가 이길 확률은? 얘가 이길 확률과 똑같은 말은 내가 질 확률은 똑같은 거야. 그치? 3분의 1. 이길 확률은 3분의 1. 공정한 게임이니까 하는 거야. 그치, 재현아? 그치? 가위바위보 하는 꿈꿨지, 방금. 그렇죠? 확실히 창밖으로 너 졸고 있으면 내가 갖다 던져. 알았지? 힘 졸랐어요 내가. 자, 이번에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3명 가위바위보. 그 중에 한 명이 이길 확률. 아니 한 명 A가 A, B, C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A가 이길 확률. A 혼자 이겨도 되고 어쨌든 A가 이기면 돼. 아니 A가 이길 확률. 아니 셋이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고. 그 내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길 확률만 구하라니까. 이기는 것만. 자. 아니 씨. 1등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셋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고. 이렇게 둘이 이기고 얘가 질 때도 있고 나 혼자 이기고 둘이 질 때도 있고. 비기는 건 이기는 거에 안 들어가잖아.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 내가 낼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3개. 27. 이거 해줘야겠네. 그치? 해줘야 돼. 자, 그 중에 봐봐. 내가 이기는 게, 내가 바로 이길 수 있는 게, 내가 바로 이기려면 둘 다 묵을 내거나 묵 아니면 묵묵 내거나 묵
빠 내거나 나랑 같이 이기는 거지. 빠 묵 내거나 3개 있지. 내가 찌로 이기는 것도 그럼 3개 있겠지. 내가 보로 이기는 것도 3개 있겠지. 몇 개 있어 총? 이해돼? 이러니까 맨날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공평하니까. 그렇지? 공평하잖아. 안 그래? AC가 이길 AC가 이길 확률? AC가 이길 확률? A씨가 이길 확률 말이 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돼. B 이길 확률 이건 좀 그렇고 A가 이길 확률이랑 또 똑같은 말이 뭐 있지? A가 이길 확률이랑 똑같은 또 다른 말 하나만 더 얘기해 줘. A가 질 확률밖에 없나? A가 질 확률. 그 이길 확률이랑 똑같은 말이야? 아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비길 확률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자. 비길 확률. 얼마겠니? 얼마겠어요? 아유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내가 이걸 얘기하는 취지가 뭐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공평한 게임이야 이게. 가위바위보가. 왜 공평하겠어? 3분의 1이니까. 오케이? 자 봐봐. 셋 다 묵내서 비기고 찐에서 비기고 빠내서 비기고 이미 3개다. 묵찌빠 아니면 그 3개 묵찌빠 가지고 셋이 위치 바꾸는 게 총 6개 나오잖아. 3팩토리알까지 6개 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9개 있어요. 그쵸? 그것도 비기는 거야. 그치? 여태까지 니네 셋 다 다른 거 내면 야 셋 다 승자야 이러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지 않았다고. 그치? 그러지 않았다고. 그쵸? 자 한 명만 이길 확률 얼마? 3분의 1. 얘 혼자만 이기는 거. 봐봐. A 혼자만 이기는 게 전체 낼 수 있는 거 27가지 중에 몇 개? 3개밖에 없잖아. 그치? 빠 내고 찌찌. 그 다음 찌 내고 그럼 아닌데 지는 건데. 빠 내면 묵 2개. 묵 내면 머리가 안 돌아가. 찌 2개. 찌 내면 빠 2개. 이렇게 3개 있잖아. 그치? 즉 얘가 이기는 거 3가지. 그럼 얘 혼자만 이기는 거 3가지. 쟤 혼자만 이기는 거 3가지. 9가지. 27분의 9.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 이게 세상 공평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또 공평한 게임이 하나 더 있는데. 제비뽑기가 또 세상 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인지 아셔야 돼. 이게 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인지. 제비. 봐봐. 당첨 제비가 2개 있고요. 꽝이 8개 있습니다. 자, A가 먼저 뽑고요. B가 순서대로 뽑을 겁니다. A가 뽑은 건 버릴 거야. 알았죠? 보통 우리가 당첨제비 보면 다시 안 넣잖아. 그치? A가 1등 당첨되는데 다음 달을 위해 1등 거 다시 넣지 않잖아. 그치? 자, A가 당첨될 확률 얼마야? 10분의 2지. 자, 그럼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할 건데 B가 당첨될 확률은 A가 이전에 뭐 뽑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봐봐.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여기까지 오케이? A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그치? 이걸 더한 게 전체 B가 당첨될 확률 아니야? 90분의 얼마야? 90분의 2 더하기 90분의 16. 그럼 90분의 18. 약분하면 9로 약분하면 몇 분의? 10분의. 확률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뽑네, 막 늦게 뽑네, 내가 먼저 뽑을 거야, 뭐 그러고 머리채 뜯고 싸울 필요 없다 이거죠. 오케이? 다만 앞 사람이 당첨되면 내 확률이 그때는 좀 줄어드는 거고, 당첨 안 되면 아싸 가오리 하는 거고,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누가 먼저 뽑든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쪼잔하게 막 내 먼저 뽑을 거야 새끼야 막 이러지 말고 알았지? 왜냐면 그래 너 먼저 뽑아서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알았지? 자, 이런 어떻게 공평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또 확률. 나머지 어쨌든 확률은 사실 확률로서의 문제보다 이 경우의 수를 잘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더 크기 때문에, 그치?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래요. 진짜예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가 앉아서.